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걷는 게 좀 힘들고 허리, 엉덩이, 다리, 종아리까지 이상한 느낌, 아픔,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만 담아 봤습니다.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할게요. 허리 협착증이란 척수공 혹은 추간공의 좁아짐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척추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 게 신경입니다. 이 신경인데 이 신경 나오는 이 구멍이 이렇게 좀 좁아지는 거예요. 이런 협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이 척추 사이에 요게 신경 다발이거든요. 척수라고 하죠. 신경 나오는 요 구멍 있지 않습니까? 이 동굴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좁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변하죠. 이런 식으로 보통 대부분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관이 좀 좁아지는 것. 자, 이거를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협착증이 생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여러분만 협착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중년이 지나면 누구나 다 협착증이 생겨요.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협착증 진단은 사진상 협착증이 있고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진상에 협착이 있다고 병이 아니에요. 왜냐면 협착증은 누구나 다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협착이 사진을 찍으니까 협착은 있는데 전혀 안 아프고 사는 분, 그런 분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협착증이 발견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착증이 있고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야지만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못 걷습니다. 아프니까. 그 다음에 근육이 약화가 돼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이 변성이 오죠. 변성이 오게 되면 둔한 느낌이 생겨요. 따끔거리는 증상이 엉덩이부터 발까지 생깁니다. 척추와 신경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척추에 여기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눌리는 신경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눌리는 신경들이 모이는 데가 여기 엉덩이 속에 있어요. 이게 좌골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저기 쭉쭉 타고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발바닥까지 연결돼 있어요. 이런 노란 신경으로. 결국은 뭐냐면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은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이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근육에 힘을 못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발목에 둔한 느낌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먼 쪽,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이 부분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관절이 제일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발목에 힘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허리를 못 핍니다. 그래서 대부분 협착증 환자분들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은 한동안 구부리고 있다가 천천히 피게 되죠. 여러분들이 현재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 그러면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래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래 못 걷는 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협착증 환자분들은 협착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경 나오는 구멍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놈이 해결이 되지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누구나 협착증은 다 온다니까요. 누구나 다 좁아져요. 좁아지는데 유독 그 중에서 일부에서 협착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그 특징이 바로 오래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증 치료의 시작은 바로 오래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래 걸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착증이란 증상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협착증, 소위 공간이 신경 나오는 구멍이 좁아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좁아져 있다 하더라도 오래 걸을 수 있고 아프지만 않으면 협착증은 병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를 먹으면 생기는 노화 과정 그 정도로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죠. 비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치료는 한 석 달 정도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안에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는 증상 및 그 다음에 활동성, 그러니까 근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됩니다. 여기에는 물리치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되면 결국 수술적 치료에서 전문의께서 수술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약물 주사, 물리치료, 운동,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 방법 중에 특히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도수치료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시도가 됩니다. 어찌됐든 비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래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걷는 게 잘 안되고 50m, 100m 정도만 걸으면 잠깐 앉아서 쉬어야지 되고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비수술적 치료는 별로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거다. 이게 냉정한 평가죠. 자, 수술적 치료는 유합술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애니메이션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 나오는 구멍을 좁아지게 하는 원인, 자라난 뼈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고요.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뭐로 이제 고정을 합니다. 나사로 고정하고 또 아래 위로 딱 붙잡아 주죠.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유합술입니다. 저는 예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못 걷고, 현재 여러분들이 오래 못 걷고, 그 다음에 다리까지 아프고 많이 불편해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예방할 시점을 넘기신 거예요. 조금씩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허리가 묵직은 뻐근하다든지 하는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을 텐데 그 시점에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예방을 안 하신 겁니다.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인데 이것도 전문적으로 무슨 운동을 배워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평지보행입니다. 모든 척추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꾸준히 계속 걷는 운동만 해주셔도요, 협착증이 올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어요. 다음 정리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협착증은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래 못 걷고 다리까지 아프기 전에 꾸준히 걷는 운동을 실시하십시오. 만약에 협착증이 있고 협착증 증상 아프다면 우선 비수술적 치료를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해봐서 오래 걸을 수 있어야지 되고 통증이 줄어야지 됩니다. 이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잖아요. 여기 있죠? 오래 걸을 수 없고 통증이 여전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수술까지 해야지 돼요. 그게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치료 프레임입니다. 이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요. 그 중에 물리치료 중에서 전기신경치료라는 거를 실제 환자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간단히 히스토리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오실 때 워커를 끌고 오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굉장히 힘드신 상태이셨습니다. 다리 드는 거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 드는 거는 못 하셨고요. 힘이 없어서 다리를 못 드는 그런 상태셨는데요. 이분이 왜 이렇게 되셨냐면 아픈데 아플 때 더 앉아 있었고 더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못 쓰시게 된 겁니다. 지금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전혀 못 움직입니다. 자, 이분 처음 상태 한번 잠깐 볼게요. 워커 안 밀고 걸어오셨다고? 네. 아이고, 이뻐라. 어르신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분이 키가 150이고요. 체중이 한 120kg 정도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연세는 7순이 넘으신 어르신이세요. 근데 처음 왔을 때는 아예 못 걸었고 이게 두 번째 치료하는 거거든요. 2회차 치료인데 일단 이분한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게 만드는 거예요. 걷게. 이 상태에서 계속 방치를 하고 안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근력이 이제 완전히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못 걷게 되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죠. 근데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분의 1차적인 목적은 무조건 다리의 힘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처음에 왔을 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엎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 다리를 드는 건 단 1도 못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다리를 들어볼 거예요. 다리 두 개가 오늘 들리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들리기만 하면 걷는 게 좀 가벼워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이 다리 두 개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보세요. 안 돼. 아까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자, 이분은 마비가 된 건 아닌데 근력이 너무 떨어져서 다리를 못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회차 이 두 번째 날에는 요걸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이분 같은 경우 양쪽 다리 드는 건 뭐 당연히 안 되고 한쪽 다리 드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씩 드는 것부터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뭔가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전기신경치료라는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허리가 불편하신데 저는 다리 쪽을 건드리고 있죠. 다리 한번 볼까요? 아이 좋네. 오면 쟤또 치네. 별일이네. 뭐 별일이.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초적인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다리에 근력이 생기고 다리를 들 수 있게 되면은 몸을 돌릴 수 있고 걸을 때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은 생긴 것만큼 걷는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분은 워커를 먼저 빼야 되고 워커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스틱 지팡이를 짚고 걷는 연습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지팡이까지 버리고 걷는 연습까지 꾸준히 해 나가실 거예요. 몇 개월 걸리는 작업이죠.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해주는 것. 이거는 환자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리에 힘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비수술적 방법은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전기신경치료만 우선 소개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치료는 특별히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빨리 효과가 나타나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렸고 이외에도 좋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 순서대로 하십시오. 우선 다리에 힘을 기르시고 많이 걸을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걸을 수 있는 만큼 계속 걸어 주셔서요. 걷는 양을 점점점 늘려 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병원 치료 반 그리고 아프신 환자분이 이 반반이 노력을 해야지만 좋아지는 게 협착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운동을 안 하시게 되면 치료 안 돼요.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시간만 때우는 그런 치료를 하는 병원이 정말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치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병원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합쳐져야지만 협착증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이렇게 못 걷고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걸어주시고 운동하십시오. 지금 허리만 아프고 오래 걸을 수 있으세요? 지금 운동하세요.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신경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검색을 하시면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WCN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왼쪽에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병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걸 만약에 컴퓨터로 보신다면 훨씬 더 찾기 쉽습니다. 여기서 하단 게시자 이름 있죠. 게시자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들어가시면 유튜브 상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상단 이미지 하단에 보면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휴대폰으로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CN 코리아라고 써 있죠. 이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막으로 저희 그 카페 주소를 올려놔 드릴 테니까 카페 주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전기신경치료는 적용하시는 선생님의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기신경치료의 효과적인 면에 대한 가장 기준은 사실 제가 됩니다. 혹시 치료하다가 안 되면 번거롭더라도 제가 있는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몸 상태에 가장 맞는 좋은 치료 접근법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그 치료 접근법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선생님 병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치료법까지 같이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될 겁니다. 건강하십시오.